XRP 2,750원 단기 저점 매수가 무사히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예상했던 단기 되돌림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현재 가격 2,800, 2,900원 선까지 반등 중에 있는데요. 사실 이런 순간이 가장 어렵습니다. 막 빠지던 시장이 갑작스럽게 되돌림 반등 나올 때 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여기서 팔아야 되나, 이거 더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 아까 못 산 거 다시 들어가야 되나, 이 마음이 한 번에 복잡해지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겠죠. 왜냐면 저점 분할 매수, 단기 되돌림, 분할 익절까지 처음부터 시나리오대로 딱딱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2,750원 구간은 단순한 반등 자리가 아니라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저점 리스크 완충지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고 바로바로 매수책을 안내드리면서 지금처럼 시장이 되돌아오면은 자연스럽게 단기 분할 매도 전략으로서 다음 타점 이어가는 흐름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건 욕심이 아니라 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마음을 지키는 힘입니다. 시장이 올라타는 사람보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에 수익을 가져가시고요. 지금처럼 실시간 타점과 속보, 전략들이 중요해지는 시기에서는 혼자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잘못 들어가면 당일에도 5에서 10% 금방 손실 나버리죠. 그래서 실전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실시간 타점 속보 드리고 있는 신사 채널 리플 XRP 실시간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고 있고요. 흔들릴 때 잡아드리는 손이 진짜 실력입니다. 지금처럼 중요한 자리에서는 더더욱 함께하는 게 안전합니다. 혼자 가지 마시고 다 같이 함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만 부탁드리고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차분하게 원칙 지키면서 가신다면 이 시장은 결국에 준비된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연준에서 다가오는 12월달 금리 결정 회의를 앞두고 시장이 긴장감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전 세계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전망을 남기고 있는데요.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전고점인 6만에서 8만 달러 구간에서 횡보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고, 근데 이렇게 저금리 기대감이 꺾인 상황에서 XRP 리플 투자자분들은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 연준의 금리 동결 전망 자체가 위험 자산에 부담을 줍니다. 실제로 11월 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는 순간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은 약세를 보였었고요. 비트코인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재현이 된다면은 당장 지금 눈앞의 암호화폐 흐름도 뚜렷한 변화를 겪게 되는 거고, 페드 회의 전으로서 투자자 심리가 공포 영역으로 내려가면서 이 시장은 관망세로 일단 눌러앉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기준 6만에서 8만 달러 박스권에 갇히면서 상승 동력이 잠시 꺼진다면요, 이 눈길은 자연스럽게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알트코인들로 쏠릴 수밖에 없겠죠. XRP도 역시 그 예외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장 참여자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은 현재 거시경제 환경이 곧장 암호화폐의 전부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현재 거래소에 쌓여있는 스테이블코인 잔고가 사상 최고 수준 약 72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 기다리고 있는 유동성이 충분히 많다는 뜻인 거고, 미국 금리가 당장 인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준비된 유동성들이 어느 시점에서는 시장에 투입될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은 위험자산이 약해졌을 때도 상대적으로 가치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이 언제든 리스크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박스권에 오래 머문다면요, 매크로 불확실성을 견디다 못한 자금이 알트코인 쪽으로 회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특히 XRP처럼 이미 탄탄한 생태계 성장 모멘텀을 가진 암호화폐라면은 더욱더 큰 관심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진 맥락 속에서 XRP의 본질과 현재 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XRP를 단순하게 또 하나의 버블 종목으로 여기는 시각이 많았어요. 하지만 XRP 생태계는 2025년 들어서 제도권과 기술 이 두 가지 축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가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먼저 제도권 측면이에요. 올해 한 해만 해도 리플사가 미국 뉴욕 감독궁에서 USD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 발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공식 런칭 이후에 RLUSD는 빠르게 발행량을 늘려갔고 현재 1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이 RLUSD가 완전 담보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면서 블랙록이나 바네크 같은 이런 글로벌 자산운용사도 RLUSD 기반 토큰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왔고, 그래서 최근에 RLUSD 실제 사용 사례도 속속들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스터카드, 웹뱅크,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가 손잡고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RLUSD를 이용해서 신용카드 거래 정산을 처리하는 이런 실험들이 실제 진행 중에 있고요. 전통적으로 카드사랑 은행 간의 정산에서는 1일에서 3일 정도 시간이 걸리던 것들이 RLUSD 기반 블록체인을 쓰면은 거의 즉시 몇 초 만에 완료가 될 수 있다는 거. 이 프로젝트가 전 세계 카드 거래를 블록체인으로 처리하는 가능성을 시험하는 첫 번째 사례로 꼽히겠죠. 리플사 부사장 모니카 롱 측에서는요, 소비자들이 이미 익숙한 신용카드 결제 뒤에서 블록체인의 속도랑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들이 목표다라고 밝혔고, 즉 리플 레저가 기존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겠습니다.
이 디파이 확장도 XRP 생태계의 중요한 축인데요. 리플 레저 메인넷 자체에도 분산 원장을 통한 이 디파이 기능이 존재했었지만 2025년 6월 여기서 정식 가동된 리플 레저 EVM 사이드체인은 그 상황을 크게 바꿨습니다. 이 사이드체인은 이더리움과 완전히 호환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하면서 개발자가 솔리디티 기반의 D앱을 배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이더리움 생태계의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리플 레저로 유입될 수 있는 이런 길이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거고, 이런 변화 속에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MXRP입니다. 이 미다스 프로토콜이 발행한 MXRP는요, 사용자가 보유한 XRP를 예치하면은 이 자산을 일정 전략으로서 운영해가지고 얻은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의 토큰인데요. 최근에 MXRP는 BNB 체인까지도 진출하면서 48만 명 정도의 BNB 체인 XRP 보유자들에게 새로운 수익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전통 금융기관과의 협력 확대도 XRP의 중요한 동력입니다. SBI 및 일본을 비롯한 글로벌 은행들은 이미 리플렛을 활용해가지고 송금 처리 비용을 절감하면서 이 정산 시간을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국제 송금 방식은 스위프트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며칠씩 걸리지만 XRP에서는 ODA 서비스에서는 송금이 3에서 5초 내에 완료가 됩니다. 실제로 SBI 리미 CEO는 XRP를 우리 세대의 부의 이전 수단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은행권의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밝혔어요. 이 리플사가 미국 OCC에 은행 인가를 신청한 것도 XRP의 실제 사용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리플 레저랑 이 세파를 연결하는 이 POC 프로젝트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실험에서 약 5,000개 이상의 유럽은행이 ILP랑 리플 레저를 통해서 유로를 즉시 송금하는 시험까지도 가능했었는데, 이런 노력들이 전통 금융망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키면서 유럽의 거대 결제망과 리플 레저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시도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런 모든 흐름들을 종합해봤을 때 현재 시장은 표면적으로 연준 리스크나 여러가지 대외 불확실성이 눌려가지고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박스권에 갇히는 동안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준비된 유동성이 계속 쌓이고 있고요. 이런 시장에서 자금이 자연스럽게 알트코인으로 이동하게 될 거라는 거, 또 그중에서도 XRP는 드물게도 여러가지 호재가 겹친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RLUSD 같은 제도권 스테이블코인의 성장, 리플렛 파트너십 확대, 디파이 기능의 강화까지도 여러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XRP의 미래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금리 동결로 위험자산 심리가 위축되면요, 당장은 매도 압력이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매 같은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반면에 중기 투자자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자금 흐름들을 면밀히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비트코인이 8만 달러 구간에 머물면서 모멘텀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이 고점에서 유동성이 알트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질 거라는 거. 특히 XRP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하락세 이후에 회복할 여력이 상당히 큽니다. 단기 투자자분이라면은 이런 단기 시장의 소음보다는 XRP 생태계 자체의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중요시 보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RLUSD라거나 제도권 채택 사례가 늘어나고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서 신뢰가 쌓이기 시작하는 점,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인 성장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 XRP의 가격을 끌어올리겠죠. 게다가 최근에 XRP 네트워크의 사용자 숫자랑 거래량이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실제로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물어보시는 게 이 금리 동결, 12월 달에 금리 동결된다라고 했을 때 즉시 XRP 가격 급등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대신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좌절되면서 위험자산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시점에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XRP가 비트코인과 일정 정도 상관관계가 있지만요, 이 단기 조정 하락세 뒤에는 펀더멘털을 기반한 반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 비트코인이 8만 달러대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장차 6만에서 8만 달러 박스권에 머무를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XRP는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전체 시장 심리를 반영을 합니다. 하지만 XRP는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은행과 기업 파트너십, 스테이블코인 활용 같은 여러가지 스토리가 강화된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크게 빠지더라도 XRP가 상대적으로 보합이나 저점 매수의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 이 결국에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의 동향과는 별개로서 XRP의 기술 발전과 제도권 진출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유량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현재 거래소에 쌓인 스테이블코인은 720억 달러 정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에 준비된 달러가 많다는 뜻이에요. 이 시장 심리가 돌변해서 리스크 자산으로 돌아갈 때 이 스테이블코인이 가장 빠르게 투입되는 자금원이 됩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잔고 증가되면은 향후 자산 매수 재개라는 흐름에서 쏠 수 있는 실탄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실수인데요, 이 단타 하시는 분들이 흔히 한두 번의 급등락 뉴스에만 집중해서 시장을 판단하시곤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XRP가 어떤 날 급등하면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따라서 매수했다가 오히려 급락할 때 손해를 보시기도 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구조적인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을 동시에 살펴보지 않기 때문인데요.
가격만 보고 XRP가 드디어 간다 이러고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앞서 다룬 제도권 신호나 기술적인 발전도 함께 고려할 줄 아셔야겠죠. 당분간 시장 투자자들이 관망세 유지하면서 내부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다만 이 거래소의 풍부한 스테이블코인 잔고는 바닥에서의 지지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라거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따라서 연준 기조가 변하게 되는 경우에 위험 자산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연준 측에서 1분기나 2분기에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 그럼 약세를 겪은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가 되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면 시중 자금들은 자연히 알트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이때까지 XRP는 이미 제도권 인프라로 자리 잡은 채로 상승 추세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다면요, 연준은 긴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바이낸스 같은 여러가지 거래소 기반의 알트 시장도 당분간 박스권을 유지하거나 소폭 하락할 수 있어요. 다만 리플 XRP는 중장기 관점의 코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적으로 2026년부터는 XRP가 이제 크립토 코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규제 리스크가 제거되고 대규모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글로벌 금융체계에 편입될 가능성이 커질 텐데요. 실제로 2025년 말 첫 번째 XRP ETF가 상장됐죠.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XRP의 실제 활용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향후에 인플레이션 안정과 함께 금리가 중장기로 낮아진다면은 이 자산시장 전반의 유동성이 풍부해질 거고, 이때 XRP는 송금 정산 인프라로서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나 토크나 자산의 결제 수단으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거. 특히나 머지않아 도입될 영지식 증명 기반 프라이버시 토큰과 프로토콜 수준의 대출 기능은 기관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이런 기술들이 실현되면요, 리플 레저는 사실상 대형 은행과 기관이 돈을 운용하는 플랫폼이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미국 연준은 12월 달 회의에서 아마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로서 투자자들은 연말까지 숨고르기, 그리고 연초에 바닥두는 이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XRP 시장 전망 역시 비슷해요. 이 금리가 동결된 채로 연말까지 박스권에 머물다가 12월 말에서 내년 1월쯤에 저점이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고, 그 순간이 XRP한테 새로운 시작일 수가 있다는 거. 앞서 살펴본 수많은 호재들, 영상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들, 그때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될 겁니다. 결국에 지금 우리는 연준의 발표를 기다리면 그 배경에 숨겨진 복잡한 이야기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런 흐름들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점에서 미국 연준의 결정이야말로 이번 영상의 핵심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 제목이었구나 이러고 느끼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나만의 루틴과 원칙이 있는 사람만이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롱런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설명드리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원칙을 중심으로 두고 비중을 조절하고 시장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신다면은 오히려 하락장에서도 꾸준한 분할 매수, 그리고 상승장에서도 단기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쌓아나가는 원칙 매매의 전략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공포의 시장들, 하락장, 흔들릴 때 매수할 줄 알아야 되고, 반대로 박수치고 시장이 너무 좋을 때 또 매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 투자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사실 시장이 어렵고 복잡해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기준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모를 때 가장 흔들리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 볼지, 하락장이 와도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반등이 시작되면 어느 지점에서 분할할지, 이런 것들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기서 좋다 하면 거기에 흔들리고, 저기서 위험하다 하면 또 불안해지고, 하락이 나오면 손이 덜덜 떨리고, 반등이 오면 또 놓칠까봐 조급해지고, 이러다 보면 결국에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운동할 때도 똑같죠. 운동이 진짜 재밌어지고 몸이 변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게 되고요. 아침에 고단백으로 챙겨 먹게 되고, 술 약속보다 헬스장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을 꺼내게 됩니다.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맞는 루틴이 있으니까요. 투자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기준으로 매수할지, 어떤 구간에서 비중을 줄일지, 또 어떤 하락에서는 무조건 버틸지, 또 어떤 상승에서는 분할 익절을 해놓을지, 이런 것들이 스스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 시장이 흔들려도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루틴은 지금 당장은 티가 안 나는데요. 시간이 누적되기 시작하면 그 차이가 정말 크게 벌어진다는 거. 남들은 매일 시장 소식에 휘둘리고 감정으로 사고팔고 그때그때 분위기가 따라 흔들리는데, 루틴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시장에서도 더 냉정하게 보고 안정적으로 대응하면서 꾸준하게 쌓아갑니다. 결국에 이런 차이가 몇 달 뒤, 몇 년 뒤 정말 무서운 격차로 나타난다는 거. 오늘 투자 루틴 하나를 만드는 것들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돌아보면 그게 가장 큰 변화를 만든 첫걸음이었다, 이렇게 느끼실 날이 분명히 오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